안녕하십니까, 썰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은행에 다니다 퇴직한 60대 남성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할아버지가 되었답니다. 아들이 첫 손주를 낳은 거죠.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외아들이 5살 때 이혼했어요. 그때 엄마를 찾으며 울던 아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랬던 아들이 벌써 결혼을 하고 이젠 한 아이의 아비가 된 거죠. 그런데 지난 세월을 떠올리다 보니 얼마 전 아들의 결혼식에서 겪었던 황당한 사건이 생각나더군요. 저는 그 일로 사람 간의 인연이란 정말 알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은행에 다니던 30대 시절 중매로 전처를 만났습니다. 그 시절의 은행원은 꽤 유망한 직업이었고 어른들에게는 1등 신랑감으로 꼽혔죠. 그래서인지 부모님을 통해 소개 자리가 자주 들어오곤 했어요. 이혼한 아내도 그렇게 만나게 된 사람 중 한 명이었답니다. 예쁘장한 외모의 전처는 얌전하고 조신해 보였어요. 묻는 말에 수줍게 얼굴을 붉히는 모습이 저를 설레게 했죠. 그래서 만남을 지속하다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여느 중매 결혼도 그렇겠지만 만나서 결혼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네요. 평소 여성스럽고 정숙해 보이던 아내는 결혼 후에 보니 생각보다 게으르더군요. 그래서 전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됐습니다. 여보, 내 와이셔츠 아직 안 빨았나? 입을 게 없어. 빨긴 했는데 아직 다림질을 못했어요. 어제 시간이 없어서. 아니, 나 매일 입어야 하는 거 알면서 출근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정말 다림질하기 힘들어 죽겠어요. 은행원 좋다고 누가 그래?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달려가서 따질 거야. 남들은 아무 옷이나 입고 가도 되는데 이건 뭐 매일마다 와이셔츠 다려 받쳐야 하니. 정말 질색이야. 뭐? 아니, 그깟 다림질이 귀찮아서 남편 직업을 욕해? 욕하긴 누가 욕해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친구들은 내가 시집 잘 갔다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이렇게 다림질 지옥에 빠진 줄 누가 알아? 됐어. 내가 하고 말지. 아침부터 신세 한타는. 그래서 결국 제 손으로 다림질을 해 입고 급하게 출근하는 일이 빈번했어요. 그렇다고 아내가 다른 살림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반찬은 거의 장모님이 대주시고 청소는 주말에 제가 했네요. 아내는 간신히 빨래만 하는데 그것도 매일 투덜거리기 일쑤였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아내가 임신하자 모두 제 차지가 되었습니다. 임신해서 힘들다는 아내를 위해 제가 거의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야 했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났고 육아의 시작으로 아내의 징징거림은 더 심해져만 갔네요. 물론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일을 하며 아이를 돌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전처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설거지며 빨래, 청소는 거의 제가 했어요. 아내는 오로지 아이만 돌보면 되는 거였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잠이 부족하다는 아내를 위해 저녁에 아이도 제가 데리고 잤거든요. 그래서 전 밤새 자다 깨기를 반복하며 아이에게 분유를 먹였죠. 그렇게 잠이 부족한 생활이 이어지니 회사에서도 조는 일이 생겨나더군요. 점심을 먹고 나면 폭풍처럼 밀려오는 잠과 씨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전 만성피로에 젖어가면서도 아내를 돕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처는 항상 저에게 불만이 많았죠. 제가 다른 남자들처럼 다정하지 못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전 그때 회사와 집안일에 눌려서 사소한 기념일 따위를 챙길 여력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아내와 큰 소리를 내며 싸우고 말았네요. 그날도 아내는 퇴근하며 장을 봐온 저에게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두부랑 콩나물이에요? 정말 너무하네. 왜? 된장찌개 끓이려고 하는데 먹기 싫어? 맨날 그 지겨운 된장찌개. 집안에 온통 된장 냄새인 거 몰라요? 그럼 어떡해. 내가 할 줄 아는 게 몇 개 없잖아. 그럼 김치찌개 끓일까? 됐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요? 하긴 당연히 모르시겠지. 그러니 된장찌개, 김치찌개 타령이지. 왜? 오늘이 또 무슨 날인데? 됐어요. 알느니 죽지. 당신은 대체 나랑 왜 결혼했어요? 아무리 중매라지만 너무하잖아. 당신은 애 낳으려고 결혼했어요? 전 피곤한 몸으로 장을 봐왔는데 밑도 끝도 없는 비난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저도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이고 말았죠. 아니, 왜 그러는지 말을 해야 알지. 그리고 당신이 정하는 기념일이 어디 한두 개야? 지나가는 남자들 잡고 물어봐. 그런 거 다 챙기면서 사는 대한민국 남자가 몇이나 되는지. 이거 봐.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지. 처음 만난 날도 까맣게 잊어놓고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중요한 날을 잊고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어요? 결혼할 때는 뭐든 다 해줄 것처럼 굴더니 결국 나 이렇게 애엄마 되니까 찬밥 취급하는 것 좀 봐. 저는 어이가 없어 더는 대꾸할 기운도 없더군요. 그래서 그냥 사과하고 마무리하는 게 편할 것 같았어요. 오늘이 처음 만난 날이구나. 그래, 미안해. 내일 애 장모님한테 맡기고 나와. 오랜만에 외식이라도 하자. 하지만 아내는 이런 제 말에 콧방귀를 끼며 눈을 흘겼죠. 됐어요. 엎드려 절받기도 한두 번이지. 매일 얘랑 씨름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자기 아들 낳아준 사람을 이렇게 막대해? 당신은 내 남편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결국 지치더군요. 저희는 그렇게 투닥거리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일단 아이가 있었고 또 그 정도의 다툼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을 것이라 여기며 살았죠. 아내도 항상 불만이 많긴 했지만 빈말로라도 저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진 않았어요. 그리고 살다 보니 맞춰지는 게 있는지 아이가 커갈수록 다툼도 줄게 됐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희 아들도 5살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아들을 근처 태권도 학원에 보내겠다고 하더군요. 아이가 아직 어린 것 같아 걱정이 된 제가 물었어요. 진규 이제 5살인데 태권도는 너무 빠르지 않아? 그러다 다칠 수도 있잖아. 빠르긴 뭐가 빨라요. 쟤 또래보다 작은 거 몰라요? 사내 애들은 운동을 시켜야 골격도 좋아지고 키도 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도장에서 진규를 받아줘? 형한테 들으니까 너무 어리면 안 된다고 하던데. 그래서 조카도 7살부터 다녔다고 했던 것 같아. 내가 누구예요? 관장한테 잘 말해서 시키기로 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는 생활비에 진규 학원비도 더 들어갈 거예요. 알고 있으라고요. 알았어. 그래도 애 다치지 않게 잘 부탁한다고 꼭 말해놔. 알겠지? 저는 갑작스런 아내의 태권도 타령에 걱정부터 앞서더군요. 안 그래도 아이가 또래보다 작은데
괜히 운동하다 치이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죠. 하지만 제 걱정이 기우였는지 아들은 꽤 즐겁게 운동하는 것 같았어요. 진규야, 태권도 다니는 거 어때? 힘들지 않아? 아니, 재밌어. 관장님 최고! 그래? 관장님이 잘해주시는구나. 다행이다. 그래도 혹시 힘들면 언제든지 엄마 아빠한테 말해야 돼. 알겠지? 응. 저는 기운찬 아들의 대답에 흐뭇하더군요. 그러고 보니 도장에 다니고부터 애가 밥도 잘 먹는 것 같고 활기차 보였어요. 그래서 이번 일만큼은 아내 말을 따르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얼마 후 그런 제 생각에 박살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퇴근 후 장을 보러 간 시장에서 동네 여자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말았던 거죠. 그날 저는 야채 가게에서 시금치를 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옆 가게에 동네 여자들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근데 자기들 그 소문 들었어? 진규 엄마 있잖아. 애가 다니는 도장 관장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며? 한 여자가 말을 꺼내자 다른 여자가 맞장구를 치더군요. 어머, 현지 엄마도 들었구나. 난 어제 들었는데. 혹시 헛소문일까봐 조용히 있었잖아. 그러자 가만히 듣고 있던 또 한 사람이 거들고 나섰어요.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내가 그저께 저 큰 길가 모퉁이 여관에서 둘이 나오는 걸 봤다니까. 확실해. 아니, 진규 아빠처럼 가정적인 남자를 두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동네 망신이지 뭐. 순간 저는 둔기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아찔해졌어요. 그리고 마치 누가 저를 비웃기라도 한 듯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시금치를 사다 말고 서둘러 돌아서 버렸죠. 그러고 나니 곧장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 본 것을 들고 집 근처 공터를 배회했네요. 그러다가 제 손에 들린 비닐봉지를 내려다봤어요. 대파가 꼬리를 내밀고 비죽 튀어나와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제 신세가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났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간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바깥 일을 하며 아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나름대로 집안에도 충실했죠. 하지만 아내는 항상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더니 급기야 저에게 그런 괴소문까지 듣게 하더군요. 전 그대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아내를 붙잡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도 그 소문이 사실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저 어떻게 처신을 하기에 흉측한 소문의 주인공이 되었냐고 다그칠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찬바람을 맞으며 한숨을 돌리고 나니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되더군요. 그러자 섣불리 아내를 자극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회를 봐서 주의를 주기로 마음을 고쳐먹은 겁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저녁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며칠 뒤 그런 제 결심이 무색해지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네요. 그날은 외근을 마치고 시간이 애매해서 바로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외식을 할 생각에 서둘러 집으로 향했죠. 그런데 빌라 계단을 오르는 제 귀에 낯이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건 바로 저희 아내의 목소리였죠. 아, 빨리 가. 애 아빠 올 시간 다 돼가. 아직 5시도 안 됐어. 진규도 아직 도장에 있잖아. 새로운 사범한테 진규만 조금 더 훈련시키라고 했으니 아직 여유 있어. 뭐? 그래서 애가 요즘 피곤해하는구나? 못됐어.
우리 아들 너무 고생시키지 마. 그럼 어떡해. 당신이랑 보낼 시간이 너무 없잖아. 문 앞에서 이러다가 누가 보겠다. 우리 잠깐만 다시 들어가자, 응? 안 돼. 안 그래도 요즘 동네 여자들 눈초리가 이상하단 말이야. 조심해야 돼. 오늘은 그만 가. 선영아. 저는 그 남자의 입에서 아내의 이름을 듣는 순간 막무가내로 달려가 남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놀란 남자와 아내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죠. 여보! 저는 당황하는 아내를 향해 소리쳤어요. 당신, 남의 집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미쳤어? 설마 지금 우리 집에서 뒹굴다가 나온 거야? 그래? 그러자 아내는 두 손으로 제 팔을 잡으며 외쳤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무슨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린 진규 학원 문제 때문에 의논을 좀 하고 있었던 것 뿐이라고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아내의 변명에 이를 갈며 대답했죠.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 넌 애 문제를 의논하면서 그렇게 교태를 부리니? 아주 간드러지던데. 내가 똑똑히 봤는데 어디서 개수작이야? 니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 벌건 대낮에 그것도 내 집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시장에서 듣고도 설마 했는데. 그러자 가만히 듣고만 있던 남자가 갑자기 픽 웃으며 입을 열더군요. 아, 이제야 하셨나? 난 또 아무리 두뇌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르나 했지. 칠푼이 머저린 줄 알았더니 그래도 귀는 뚫려서 어디에서 들은 소린 있나 봐. 그 순간 저는 비웃는 남자의 얼굴을 한 대 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맞은 남자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이어 말했어요. 그래, 쳐서 시원해지면 얼마든지 맞아주지. 나는 유단자라 손을 쓸 수 없으니까 어디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남자는 마치 저를 자극하기라도 하려는 듯 이죽거렸어요. 그러고 보니 상간남은 오히려 저에게 들킨 것을 시원해하는 눈치였죠. 그런 모습을 보니 이내 싸울 의지가 사라져버리더군요. 저는 한숨을 쉬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간통으로 다 쳐넣을 테니까 각오해. 알겠어? 그러자 아내는 깜짝 놀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자는 오히려 반갑다는 듯 웃으며 말했죠. 그래, 그렇게 해. 근데 간통죄 처벌하면 자동이혼이라는 거 알지? 난 얼마든지 기쁘게 벌 받을 테니까 어서 신고해. 그리고 선영이 그만 놔줘. 저는 남자의 말에 참았던 분노가 다시 폭발하고 말았어요. 너희 미친 자식아! 어디 남의 와이프 이름을 마음대로 짓거려! 입 조심해! 그러자 내내 웃고 있던 그 남자는 갑자기 안색이 변하며 소리치더군요. 뭐? 웃기는 소리 마! 선영이는 너랑 만나기 전부터 내 여자였어. 네가 좋은 배경 앞세워 내 여자를 뺏어간 거지. 그때는 아무것도 못했지만 이번에는 절대 그냥 못 뺏겨. 내가 전과자가 되는 한이 있어도 내 여자 지킬 거야. 남자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는 제가 결혼 전부터 아내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빠, 오늘 일찍 왔네? 관장님이다. 돌아보니 아들은 태권도 사범의 손을 잡고 계단을 오르고 있더군요. 그런데 저희 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건지 사범이 조용히 눈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관장님이 진규 수련 마치면 데려다 주라고 하셔서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러더니 꽁지가 빠지게 도망을 쳤죠. 저희는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해야 했어요. 그래서 전 일부러 명랑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했네요. 우리 진규 왔구나. 관장님이 진규 태권도 너무 잘한다고 칭찬하셨어. 우리 아들 대단한데? 그러자 상간남도 어색하게 웃으며 아들을 향해 엄지를 치켜 세우더군요. 결국 그렇게 그날의 상황은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상간남이 떠나고 저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집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아내가 찔리긴 찔렸는지 전에 없던 행동을 하더군요. 평소 같으면 제가 씻고 나와도 식탁에 장봐온 것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씻고 나오자 비닐봉지들이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그리고 아내가 바삐 움직이며 저녁 준비를 했답니다. 지 어미가 오죽 이상했으면 아들까지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우와, 오늘은 엄마가 요리한다. 계란 후라이도 아닌데 엄마가 하네? 엄마가 그동안 진규 키우느라 힘들어서 그랬지. 엄마도 요리 잘해. 저는 아무 말도 없이 식탁에 앉아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신혼 때 이후로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희미하더군요. 그리고는 아이를 씻기고 재웠죠. 잠시 후 아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방에서 나오자 아내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군요. 여보, 당신이 무슨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나랑 그 관장이랑은 아무 사이도 아니야. 사실 결혼 전에 잠깐 알던 사이는 맞지만 사귀고 그런 건 아니었어. 그냥 그 사람이 혼자 쫓아다닌 거예요. 내가 멀쩡히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왜 당신이랑 선을 받겠어. 그래? 근데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당신이 괜한 오해할까봐 그랬지. 아무 사이 아니니까 내가 애도 그 도장에 보낸 거 아니겠어요? 아는 사람이라고 도장비를 깎아줘서 고마운 마음에 집에서 식사 대접 한 번 한 거예요. 정말이야. 너 날 아주 충이로 알지? 온 동네 여자들이 다 아는 걸 나만 모르니 평생 속일 수 있을 것 같디? 제 말에 아내는 억울하다는 듯 눈물까지 글썽이더군요. 정말 아니라니까. 어떻게 해야 날 믿어줄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네. 너 벌건 대낮에 그놈이랑 여간도 들락거렸다며? 동네 여자들이 다 봤어. 네가 인간이면 어떻게 한 동네에서 그것도 애 도장 관장이랑 그런 짓을 해?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말도 안 돼. 내가 명예훼손으로 다 고소해버릴 거야. 그래, 고소해라. 네가 누굴 고소하든 관심 없고 난 너랑 그 인간 콩밥 먹일 테니까 그리 알아. 지금이야 간통의 형사처벌이 폐지됐다지만 그 당시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종종 뉴스에서 간통 관련 소식이 들리기도 했네요. 하지만 그게 제 이야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그래단 증거 있어? 증거도 없이 그러는 거 무고죄야. 알아? 그래. 무고인지 아닌지 어디 경찰 가서 따져보자고. 증인이 한둘이 아닌데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보자. 그런데 아무리 애원해도 제가 꿈쩍하지 않자 결국 아내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당신은 결혼 전에 만난 여자 하나도 없어? 예전에 알던 남자 한두 번 만난 게 그리 대수냐고. 네가 이렇게 쪼단한 인간인 줄 알았으면 절대 결혼 안 했어. 멀쩡한 남자 차버리고 너를 만난 게 잘못이지.
집안 좋고 직업 좋은 남자가 왜 그 나이까지 남아 있었겠어. 성격이 하자니까 그런 걸 내가 몰랐던 거지. 나 좋다고 죽겠다는 남자 버리고 당신이랑 결혼한 게 실수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멀쩡히 그 자식이랑 만나다가 배경 보고 나랑 결혼했단 거야? 당연하지. 그 남자가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날이면 날마다 꽃 사다 바치고 기념일에 선물하고. 너 같은 주변머리 없는 인간이랑 결혼해보니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겠더라. 그까짓 집안 좀 가난한 게 무슨 죄라고 그런 남자를 버렸나 몰라. 뭐? 너 미쳤냐?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 돈만 벌어오면 다인 것 같아? 당신이 그동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네가 이따위니까 내가 밖으로 도는 거 아니야. 저는 그제서야 아내가 저에게 왜 그렇게 불만이 많았는지 알게 됐어요. 아내는 헤어진 남자와 저를 비교하며 아쉬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전 아내와 저에게 미래가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하다가는 아이를 깨울 정도로 언성을 높일 것 같았거든요. 그 후로 저는 최대한 이성을 차리려고 노력했어요. 아이에게 티내지 않으며 아내에게는 이혼을 요구했네요. 하지만 아내는 무슨 이유인지 이혼만은 절대 못한다고 버티더군요. 아마 그동안 제가 벌어다 준 돈으로 편하게 살아오던 생활이 아쉬웠겠죠. 그리고 무척 엄한 친정아버지의 불우령이 겁나기도 했을 테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었어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두 인간을 당장 간통으로 집어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그래도 하나뿐인 엄마잖아요. 나중에 자기 엄마가 저 때문에 전과자가 됐다고 원망할까봐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제 화풀이보다는 아이가 덜 상처받는 쪽을 선택했죠. 물론 이혼이 아이에게 무조건 충격이 될 거라는 건 알았어요. 그래도 엄마가 바람나서 이혼하는 것만은 모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아이는 절대 모르게 하자고 마지막까지 당부했죠. 하지만 아내는 그런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더군요. 저는 아내의 방해와 거부에도 망설임 없이 계속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결국 아이의 양육권까지 가져오며 이혼을 하게 됐네요. 아내는 유책 배우자였고 경제적 능력도 없었기에 처음부터 승소 가능성이 없었답니다. 하지만 제가 승소해서 이기자 아내는 이를 바득바득 깔았어요. 누가 보면 제가 부정을 저질러 이혼하는 걸로 알 정도로 말이에요. 그렇게 전 이혼을 하고 아내는 집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사라지자 아이가 혼란스러워했어요. 저는 아들을 붙들고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애를 써야 했죠. 그렇지만 아직 어린 아들은 힘들어했고 저도 우는 아이를 안고 같이 울기 일쑤였네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아이도 안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 애를 많이 쓰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아이가 괜찮아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들은 혼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봅니다. 결국 아내가 나가고 몇 주 만에 아이가 몹시 앓게 되었죠. 전 열이 펄펄 끓는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병명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저 검사를 통해 염증 수치를 확인하더니 항생제를 처방해주는 게 다였네요. 전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애가 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혼을 후회했어요. 저에게는 필요 없는 아내지만 어린 아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였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해열제와 항생제를 먹고 간신히 잠이 든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죠. 저는 아내와 이혼할 때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아프자 그 다짐이 무참히 깨져버리더군요. 그렇지만 전 힘을 내야 했어요. 이제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저뿐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아이 곁에 붙어 간호했습니다. 우는 아이를 달래며 저도 가슴으로 함께 울었죠. 그렇게 저희는 아내가 없는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호된 신고식을 치렀네요. 이틀 정도가 지나자 서서히 아이의 열이 잡히더군요. 그제야 저도 한시름 놓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아프고 난 아이는 부쩍 자란 것 같았어요. 일부러 참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 뒤로는 제 엄마를 찾는 일이 없더군요. 저는 오히려 그게 마음 아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그렇게 이혼 후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아들도 조금씩 일상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 겨우 안정을 찾은 저희에게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났네요. 그날은 일요일이라 저와 아들이 목욕을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슈퍼에서 아이에게 바나나 우유를 사 먹이고 있는데 길 건너에 전처가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 아이의 눈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황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전처의 옆에는 아들의 관장이었던 상간남이 다정하게 웃고 있었기 때문이죠. 남자는 분명 불륜이 소문이 나며 도장을 닫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네요. 하지만 며칠 후 그런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아들을 통해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는 야근 때문에 퇴근이 늦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봐주고 주무시고 가시게 됐죠.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씻고 나온 저를 붙잡아 앉히셨습니다. 그러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군요. 너 진규엄이 이 동네에 왜 그렇게 얼쩡거리는지 알아? 네? 진규 엄마가요? 그럴 리가요. 저랑 이혼하고 바로 친정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오늘 진규가 그러더라. 엄마가 이 아파트에 산다고. 도우미가 그러는데 학교 갔다 오면서 매일 지 어미를 본다는 거야. 아무래도 느낌이 안 좋아. 너 내일 당장 무슨 일인지 알아봐라. 알겠어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건성으로 대답하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내가 본 게 우연이 아니란 말인가.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이 동네에 왜 자꾸 드나드는 건가. 느낌이 좋지 않았지만 설마 무슨 큰일이 있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처와 상간남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들이더군요. 그들은 글쎄 저희 바로 앞동의 집을 얻어 함께 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아들의 유치원 등하원 시간에 다정하게 손을 잡고 단지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기함하며 전처가 사는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노발대발하며 이사를 가라고 화를 냈죠. 그랬더니 전처는 오히려 저에게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내가 어딜 가서 살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여긴 거주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 거 몰라? 네가 애 엄마가 맞냐? 진규가 오가는 길에 버젓이 그 인간하고 손잡고 돌아다니다니 애가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 아직 못 들었어? 내가 진규한테 다 말했어. 엄마는 새아빠 만나서 지금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진규도 새아빠 보면 인사하고 집에도 놀러 오라고. 저는 전처의 말을 듣는 순간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죠. 너 진짜 미쳤구나. 그게 엄마라는 사람이 할 소리야? 애가 상처받을 생각은 안 해. 상처는 무슨, 애가 뭘 알아. 엄마가 자기 보려고 이사 왔다고 좋아하더라. 오버하지 마. 너 이러는 이유가 뭐야? 하고 많은 동네 놔두고 하필 여기로 다시 기어들어온 이유가 뭐냐고. 설마 내 속 뒤집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걸 이제 알았어? 우리 보기 싫으면 당신이 이사 가. 우린 있는 돈 다 털어서 이 집 얻느라 이사 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넌 부끄러움도 모르냐?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생각이란 게 없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무슨 상관이야? 난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서운데? 난 여기서 아침 저녁으로 당신한테 잘 사는 모습 보여줄 거야. 그래서 당신이 날 버린 걸 땅을 치고 후회하게 해줄 거라고. 저는 어이가 없어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그저 한숨을 쉬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죠. 너 제정신이 아닌 줄은 진즉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네 마음대로 해. 어차피 진규한테도 다 들켜버린 거 나도 무서울 거 없으니까. 그렇게 큰 소리친 저는 정말로 오기가 생기더군요. 그래서 저도 아무렇지 않은 척 그 아파트에 버티고 살았답니다. 제가 먼저 이사를 가면 전처와 상간남에게 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치졸한 자격지심이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전처와 저 상간남은 불편한 이웃으로 한참을 살았습니다. 저희는 슈퍼에 갈 때도 아침 출근길에도 거의 매일 마주쳤어요. 아이도 별 생각이 없는지 지 엄마를 보며 손을 흔들기도 했죠. 저는 아이의 반응이 가장 걱정이었는데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네요. 그런데 매일같이 보던 전처가 언젠가부터 좀 달라 보였어요. 하지만 눈여겨보지 않아서 그 변화를 금방 알아차리지 못했죠. 한데 어느 날 퇴근한 저에게 아들이 달려와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아빠, 은주가 그러는데 엄마가 아기를 가졌대. 그래서 이제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니래. 새아빠랑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거니까 엄마는 이제 동생 엄마래. 정말 그래? 뭐? 엄마가? 그게 정말이야? 응. 엄마 배 좀 봐. 개구리처럼 볼록하잖아. 엄마가 여기 이사 왔을 때 진규 보고 싶어서 온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매일 엄마 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 눈물이 솟아 선뜻 뭐라고 대꾸하지 못했어요. 은주가 이제 진규는 엄마가 없는 거래. 정말 그런 거야? 그럼 나는 어떡해? 그러더니 아들은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찢어지는 가슴으로 아들을 끌어안았답니다. 그리고 저의 어리석은 행동을 피눈물 흘리며 후회했네요. 전처와 상간남이 상식 이하로 나온다고 해도 저도 똑같이 굴면 안 되는 거였어요. 어른들의 신경전 때문에 저희 아들만 상처받고 있었죠. 그때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아들이 받았을 충격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리네요. 저는 그제서야 전처가 어떻게 살든 신경 쓰지 않기로 하고 서둘러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소개로 만난 여자와 재혼을 하게 됐죠. 세 사람은 전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저의 작은 호의에도 고마워하며 항상 절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진정한 가정의 울타리에서 쉴 수 있게 됐네요. 집사람도 재혼하기 전에 낳은 딸이 있었지만 전 남편이 키우고 있더군요. 다행히 아이를 낳아봐서 그런지 어린애에 대한 욕심은 없다고 했어요. 저는 내심 아들이 전처에게 받았던 충격을 신경 쓰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그렇게 말해주니 너무나 고마웠죠. 정성으로 아들을 키우는 아내를 보자 저도 절로 마음이 가더군요. 그래서 결혼기념일도 제가 먼저 챙기고 생일에도 전에 없던 이벤트를 해주게 됐어요.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다는데 정말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별탈 없이 잘 살다 보니 어느덧 재혼하고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대학에 가고 군대도 다녀왔죠. 그리고 유망한 증권맨이 되었답니다. 저는 지점장으로 근무하다 퇴직을 하게 됐고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낚시나 다니며 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평생을 일하던 사람에게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결국 저는 집사람과 손잡고 문화센터에 나가 공부를 하게 됐네요. 시니어들의 창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자그마한 치킨집을 열게 됐습니다. 처음 도전하는 일이라 정신없고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둘이라서 힘을 낼 수 있었죠. 그렇게 치킨집이 자리를 잡아갈 때쯤 아들이 참한 여자를 데려왔더군요. 한눈에 봐도 나무랄 데 없는 아가씨기에 흔쾌히 결혼을 허락했어요. 그리고 일사천리로 결혼 준비가 이루어졌죠. 예비 며느리는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안 싸더니 혼자 힘으로도 딸 하나를 참 예쁘게 키우셨더라고요. 저와 아내는 진심으로 안사돈에게 고마워하며 즐겁게 상견례를 마쳤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설레며 기다린 아들의 결혼식이 다가왔어요. 저희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식장으로 향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잠시 후 펼쳐질 기가 막힌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긴장해서 너무 일찍 도착한 탓에 아직 식장이 텅 비었더군요. 그래도 곧 도착할 하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긴장된 마음으로 이것저것 분주하게 움직였죠. 아들과 며느리는 미용실에서 아직 도착하지 못한 것 같았고 맞은편에서 웃고 있는 안사돈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자리로 돌아왔네요. 그런데 잠시 후 식장으로 당당히 팔짱을 끼고 걸어 들어오는 남녀를 보고 저는 그만 경악하고 말았답니다. 그들은 바로 전처와 상간남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깜짝 놀라 전처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여기 왜 왔어? 세월이 얼만데 용케 알아보네? 내가 그대로긴 한가 봐. 그 뻔뻔한 낯짝을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있나. 설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온 건 아니겠지? 당연히 알고 왔지. 아들이 결혼하는데 어미가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며느리 얼굴은 봐야 할 거 아니야. 뭐? 터진 입이라고 그걸 말이라고 해? 그것도 저 인간이랑 팔짱 끼고 나타나서 그게 할 소리야? 사람들 오기 전에 어서 가. 그러자 전처는 저를 쏘아보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난 엄연히 진규 생모야. 당신 옆에 서 있는 저 여자는 가짜잖아.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려 집사람을 바라봤죠. 그러자 아내의 낯빛이 어두워진 게 보이더군요. 저는 더욱 부하같이 밀어 전처와 상간남에게 이를 갈며 말했어요. 네가 무슨 어미 노릇을 한 게 있다고
진짜 타령이야. 저 인간이랑 낳은 애나 잘 챙겨. 우리 진규는 너 없어도 잘 자랐으니까. 역시 꽉 막힌 건 여전하네. 당신이랑은 말이 안 통하니까 내가 직접 사돈이랑 인사해야겠어. 그런 다음에 며느리한테도 인사받아야지. 그러더니 전처가 상간남의 팔을 붙잡고 거침없이 안사돈에게로 걸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 쫓아갔지만 한 발 늦고 말았죠. 결국 전처가 당당한 말투로 안사돈에게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게 됐답니다. 사돈, 제가 진짜 시엠이에요. 진즉 저랑 인사했어야 하는 건데 사정이 그렇게 됐네요. 저기 서 있는 여자는 계모인 거 아시죠? 그러자 안사돈이 어이없는 듯한 표정으로 딱딱하게 인사를 했죠.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오실 거라는 말씀은 못 들었는데 어려운 걸음 하셨네요. 그 말에 전처는 뻔뻔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렵긴요. 아들 결혼식인데 당연히 와야죠. 이따 패백도 받아야 하고요. 참, 이 사람은 제 남편이에요. 여보, 인사해요. 그런데 안사돈과 인사를 하라는 말에 전 아내의 상간남이 갑자기 기함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안사돈이 그런 상간남을 일으켜 세워 뺨을 후려치는 게 아니겠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저희는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간신히 감정을 억누른 것 같은 안사돈이 입을 열었네요. 너 아직도 이러고 사니? 저 여자가 그 여자 맞지? 여전히 저 꽁무니 따라다니며 머슴 노릇하고 사는구나. 가진 거 없다고 너 버리고 결혼한 여자가 그렇게 좋디? 그런데 그 순간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전처가 갑자기 안사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전처는 안사돈의 손목을 거칠게 휘어잡으며 악을 썼죠. 너 뭐야? 뭔데 남의 남자 뺨을 때리는데? 이게 사돈이라고 예의 차려서 대해줬더니 당신 미쳤어? 나? 너 때문에 저 인간한테 이용당하다 버려진 전 부인이다 왜? 네가 돈 없다고 버린 저 남자 좋아한 죄로 난 결혼 생활 내내 마음 졸였어. 그래도 이 남자가 과거 잊으려고 결혼했겠지 했어. 그래서 마음에 딴 여자 품은 거 알면서도 참고 기다렸다고. 근데 네가 이혼한 거 알더니 아주 눈이 돌아가더라. 너한테 돌아가고 싶다고 얼마나 징글징글하게 날 괴롭혔는지 알아? 싫다고 버렸음 그만이지. 왜 다시 꼬여내서는 멀쩡한 가정을 파탄내? 저는 안사돈의 말을 듣고 기함하고 말았습니다. 상간남의 전부인이 바로 안사돈이라니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듣던 전처가 피식거리며 입을 열었어요. 원래 저 남자한테 여자는 나뿐이야. 그거 몰랐어? 그러니까 결혼한 내 집 앞에 도장까지 차리고 오매불망 날 기다렸지. 저 남자한테 너 같은 게 어울린다고 생각해? 나는 좋다고 매달리는 남자 받아준 거밖에 없어. 그러는 넌 결혼하고도 왜 남편 마음 하나 못 잡았니? 결국 지가 못난 걸 누구 탓을 하는 거야? 그렇게 산 것도 다 네 팔자야. 아내는 안사돈을 비아냥거리며 화를 돋우고 있더군요. 하지만 두 여자가 그렇게 핏대를 세우고 싸우는 동안 상간남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자기 죄를 알긴 아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그때 안사돈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오라, 넌 그렇게 남자 마음을 잘 잡아서 그런 짓을 했니? 저 신 같은 남자는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세상에 비밀이 있는 줄 알아?
그게 무슨 소리야? 저 인간이랑 같이 살면서 아들을 하나 낳았다며? 너 임신했다는 거 듣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생기던 애가 너한테는 쉽게도 생기더라. 애는 누굴 닮았니? 하긴 물어서 뭐 하겠어. 아빠를 닮았을 리가 없는데. 그 말에 전처가 당황하더니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고 했죠. 하지만 안사도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왜? 가려고? 내가 아들 말을 꺼내니 심기가 좀 불편해 보이네. 근데 너 혹시 아니? 저 인간 속빈 강정이라는 거. 저 남자 애 못 낳아. 내가 이혼하지 않으려고 안간 힘쓸 때 애라도 가져보려고 했거든?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 받았지. 근데 정작 본인은 불려우한테 빠져서 검사 결과에 관심도 없더라고. 결국 내가 혼자 가서 들었더니 저 인간 불임이라고 하더라. 안사돈의 폭탄 발언의 순간 전처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죽은 듯이 듣고만 있던 상간남의 얼굴도 흑빛이 됐죠.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이제 와서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런다고 뭐가 달라진다고? 그래? 내 말 못 믿겠으면 당장 병원 가서 확인해봐. 내가 왜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하겠어? 그래도 난 너랑 잘 살아보려고 했어. 평생에 못 가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네 마음 잡아보려고 노력했다고. 그런데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날 이용해? 너 저 여자 질투나게 하려고 나랑 결혼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래도 난 다 이해하려고 했어. 그런데 저 여자 이혼했다는 말 듣자마자 나한테 이혼 서류 던진 건 너야. 그래서 쭉 지켜보기만 했어. 그렇게 꿈에도 못 있던 여자한테 배신당한 거 알고 나니 고소하더라고. 그래서 평생을 속고 살도록 놔두는 게 복수라고 생각했어. 사도는 속사포같이 그동안의 서름을 쏟아내더군요. 그런 사돈의 말에 상간남과 전처는 얼음처럼 굳은 채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죠. 그러다가 남자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이게 다 무슨 소린 줄 알아? 그럼 그 애는 누구 자식이란 말이야? 혹시 너 날 2번이나 버린 거야? 그래! 그러자 전처는 안사돈을 향해 고래고래 고함을 치더군요. 지금껏 가만히 있다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입 다물 거면 그냥 평생 모른 척 했어야지. 나도 그러려고 했어. 어쨌든 네가 저런 쓰레기를 거둬간 덕분에 내가 애 아빠를 만난 거니까. 부모님 성화에 딸 하나 있는 호랍이랑 억지로 결혼했지만 저 인간하고 사는 것보다야 훨씬 행복했지. 비록 명이 짧아 아쉬웠지만 꽃 같은 딸을 얻게 됐으니 고마운 일 아니겠어? 근데 네가 날 자극했잖아. 그러게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왜 건드려? 그것도 하필 우리 딸 결혼식에 나타나서. 여기 더 있어봐야 너한테 득될 거 없어. 그러니까 당장 저 화상 데리고 사라져. 그렇게 전처와 안사돈이 서로를 노려보며 대치하고 있을 때 하객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자식들에게 말이 들어가지 않도록 부랴부랴 손님을 맞아야 했죠. 그러자 엉거주춤하던 전처는 그대로 뒤돌아서 식장을 나가버리더군요. 그리고 그 뒤를 흥분한 상간남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저는 아이들이 걱정되어 조심스럽게 안사돈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희가 그런 악연으로 묶인 건 꿈에도 몰랐습니다. 잠시 후면 결혼식인데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돈의 원수가 저희 아들의 생모인데. 그런 제 말에 안사돈이 깜짝 놀라며 대답했네요. 혹시라도 이 결혼을 깨자는 말씀은 아니시죠? 그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친엄마도 아닌 제 과거 때문에 딸의 행복을 망칠 수는 없어요. 막말로 저 여자가 우리의 시집살이 시킬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저 인간들 다시는 제 앞에도 우리 애 앞에도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요. 저는 사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저희 애도 생모에 대한 실망이 커서 전혀 만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저희는 그대로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제발 아이들에게 그날의 소란이 알려지지 않기를 빌면서 말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선택을 못마땅해 하는 분들도 계신가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사실 결혼식 당시에 저희 며느리는 이미 임신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묻어두고 자식들의 행복만을 빌어주기로 마음먹은 거죠. 그런데 그 뒤로 상간남과 전처는 서로 죽일 듯이 물어뜯다 결국 헤어졌다는 말이 들리더군요. 남자는 2번이나 전처에게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20년이 넘게 전처가 불륜으로 낳은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알고 키워왔던 거죠. 결국 남자는 배신감에 울부짖으며 집을 나갔다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출생의 비밀을 알고 충격받은 아들에게 전처도 버림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평생을 놀고 먹던 전처는 뒤늦게 식당에 나가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 오늘 저는 할아버지가 되었답니다. 손주가 얼마나 예쁠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네요. 여러분, 세상은 넓은 것 같지만 가끔 어이없을 정도로 좁기도 하답니다. 그 일을 겪고 난 저는 더욱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어떤 인연으로 엮이든 반가운 사람이 되도록 잘 살아야겠다는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어디서든 환영받는 삶을 사시길 바라며 오늘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